안녕하세요. 신스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책까지 쉽지 않은 걸 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또 좀 책과 운명적으로 만날 때가 있는데 요맘때 저에게 딱 맞는 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요 에세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힐링이 되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하나는 송은혜 작가님의 음악의 언어고요. 그리고 김온비 작가님의 책 3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에세이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저에게 딱 맞는 에세이를 만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설레입니다. 제가 음악의 언어,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과 같았어요. 3월 초에 새로운 교실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가봤더니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년도 짐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가가지고 그 짐을 좀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다가 교실 책꽂이에 책 몇 권이 좀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가 쓸 건 써야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새 책이 한 권 이렇게 꼽혀 있었던 겁니다. 완전 새 책이었어요. 왜 누가 이 책을 두고 갔을까 이러다가 이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제목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음악의 언어.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첫 장을 보자마자 뭔가에 딱 얻어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첫 장이 베토벤의 편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너만의 길을 따라가면 된단다. 그저 예술을 행함에 그치지 말고 내면으로 파고들기를 바란다. 예술과 과학만이 인간을 신성에 가깝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 프렐류드라고 써있는 이 베토벤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범상한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은 송은혜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송은혜 작가님은 지금 파리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분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글을 쓸 수 있다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실 음악으로 모든 걸 표현하시는 분이 글로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분은 이 모든 게 되시는 분인가 봐요. 내내 감탄하면서 너무나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책이고요. 그리고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을 움직이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 챕터를 되게 짧은 책인데요. 아껴가지고 읽느라고 한꺼번에 많이 못 읽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너무 좋지만요. 한 챕터의 소재가 된 클래식을 찾아서 함께 듣는 것도 멋진 경험입니다. 제가 원래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보통은 듣고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다양한 음악을 찾아 듣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가끔 클래식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범주가 넓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그동안 듣지 않았던 곡을 찾아 듣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제 음악적 취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에 너무 좋았던 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는데 이 책에서 설명을 읽고 음악을 좀 찾아서 들었거든요. 제가 그 2악장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무엇을 표현하셨는지 잘 알 것 같고 또 저의 느낌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저의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거고요.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읽으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들으시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사실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배우는 시간은 좌절의 연속인데 스스로에 대한 꾸준한 실망과 낙담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습이기 때문이다. 실망하고 연습하고 약간 회복하고 또다시 실망하고 습관처럼 연습하고 조금 더 회복하는 시간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세하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음 목표를 꿈꾸게 된다. 이렇게 좌절은 조금씩 익숙해져 삶의 일부가 된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악기 배우는 걸 어린 학생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또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쳤었는데요. 이 악기를 배우다 보면 너무 좌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수준일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내가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좌절의 연속을 계속 경험하지만 동시에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 저는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좌절을 계속하지만 그 좌절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수준이 높아질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삶이 아닐까? 이런 게 정말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특히 악기를 배울 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배울 때 이 좌절과 성공을 경험해 보는 것이 공부와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챕터가 있는데요. 앙상블 타인은 음악이다입니다. 우리가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 말을 사르트르가 왜 했는지를 사실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에 꽂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타인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참 인간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흔히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앙상블에서 타인과 내가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서술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와닿아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선율이 빛나도록 받쳐주는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 확신이다. 타인의 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앙상블은 타인을 통해 음악 세계를 확장한다.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부딪혀 깨질 때 마음을 열면 무한히 확장하는 세계를 맛볼 수 있다. 타인은 지옥이라 했던가. 앙상블에서 타인은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를 가져다주는 선물 같은 존재다. 타인은 또 다른 음악이다. 음악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이 문장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 음악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앙상블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 이 앙상블에서 내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지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어제 혼자 걸으면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팝안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를 슬픔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길거리에서 혼자 막 눈물을 닦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항상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왜 이런 슬픔을 자꾸만 느끼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화창한 순간에도 슬픔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그 세계의 끝에 오르페우스를 비롯한 모든 예술가가 천착하는 근원적 슬픔이 있다. 음악은 이 슬픔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한다. 시는 단어로 슬픔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음악은 다르다. 슬픔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그 자체를 전한다.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가 아니라 결국 아내를 놓치게 될 때, 아내를 떠나보낼 때 그 슬픔 속에서 음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음악은 근원적 슬픔을 안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연주자가 마주한 근원적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음악을 듣는 행위다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내가 왜 음악을 들을 때 알 수 없는 이 슬픔을 자꾸만 느끼는 것일까?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찬란할 때도 슬플 것인가? 저 피 속에도 약간의 예술가적인 기질이 흐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슬픈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가지는 근원적 슬픔이라는 게 있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좀 예술적인 생각을 하고 좀 저의 정서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좀 이렇게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버릴 챕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챕터가 다 너무 좋고요. 음악에 대한 지식도 키울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주하고 생각해보는 이 자세가 너무 좋아서 한 번쯤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 이 송은혜 작가님의 다른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좀 결이 다른 책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김온비 작가님의 책을 3권째 읽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요. 정말 읽는 것만으로 힐링이 됩니다. 첫 번째 책은 전국 축제 자랑인데요. 김온비 작가님과 박태하 작가님께서 함께 쓰신 책이에요. 이 작가님 두 분은 부부신데요. 이 두 분이 함께 책을 쓰신 과정도 정말 놀랍습니다. 한 분이 먼저 쓰시고 다른 분이 받아가지고 고치면서 다시 쓰시고 또 이분이 다시 그걸
그걸 받아서 읽어보시고 고치면서 쓰시고 이렇게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가 이렇게까지 천생연분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아까의 책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이 책을 조용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읽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큰 소리로 킥킥킥 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김은미 작가님하고 유머감과 코드가 좀 통하는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저는 웃긴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전국 축제 자랑, 이 두 부부가 전국의 K축제를 탐방하면서 다닌 여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종일관 장난기 어린 문체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시니컬하진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가볍지가 않아요. 송곳처럼 찌르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킥킥대면서 읽다 보면 또 중간에 갑자기 확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송곳 같은 풍자인 것 같지만 또 따뜻해요. 냉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K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고 애틋하면서 조금 짠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제가 그 마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께 너무나 공감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다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제 몇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축제 부분이었냐면요. 지리산 산청 꽃감축제 이야기예요. 정말이지 이런 걸 만나는 순간이 너무 좋다. 어딘가에 한국감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입상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아니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바깥에서 생각보다 수많은 취향과 노력이 질서를 이루어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우리 또한 누군가들이 아는 세계의 바깥이겠지.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축제를 통해서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각으로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뾰족하지만 뾰족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또 되게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경남 의령 의병제전에서도 되게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애국인이 민족주의니 하는 것도 어디 따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 결국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싸움과 마음의 합이라는 걸 느낄 때 평소 쿨함으로 덮어둔 마음 한쪽이 열려버린다. 이 분분하고 분연한 마음들을 어떻게 쿨하게만 넘길 수 있을까? 저 이 마음 너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떨 때 이 쿨함이 열리는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 많은 감정들이 마치 축제처럼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은미 작가님과 박태하 작가님의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 좀 힐링이 되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김은미 작가님 책을 더 먼저 읽은 책은 바로 이 다정소감입니다. 다정소감, 다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이 책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읽었는데 첫 문장이 이랬어요. 매사에 두괄식이기보다 미괄식인 인간이었다. 이거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 제가 확 끌렸는데요. 저도 뭔가 그냥 뭘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런 인간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에세이를 읽으면 그 사람의 진솔한 면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좀 끌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가식에 관하여 우리가 가식하면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식적인 사람, 위선 이런 거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저 정말 좋았고 또 공감이 됐습니다. 선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무한증식하며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상, 어느 날 하늘에서 계시처럼 나에게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선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세상이 선으로 규정한 어떤 모델을 위조도 해보고 모방도 해보면서 습득하는 위선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위선을 벗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위선을 최대한 오래 부리려고 노력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위선의 지구력을 높이기, 가능하다면 생의 마지막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 미소는 결국 선으로 세상에 남을 테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자체가 정말 선한 사람인 게 아니라 선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게 아닐까. 현실적으로는 위선을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게 결국 저에게는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정말 또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작가님의 좀 책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했던 생각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재미있게 읽다 보면 이러한 뾰족함이 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세이를 읽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이 책도 저희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책인데 황선우 작가님과 김원비 작가님이 두 분이 마치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쓰신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요즘이 저희 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저희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우리 기성세대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선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반발심이 있습니다. 전 그냥 선만 다하면 그럼 좋을 것 같거든요. 최선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역시 읽으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끝까지 읽지 않아가지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김홍비 작가님의 책을 믿고 읽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찾아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에세이 같은 경우에 나하고 좀 맞는다, 결이 맞는다 라는 분을 좀 만나게 되면 친구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에세이에서 좋은 거는 나랑 맞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에세이를 통해서 힐링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에세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요, 좀 이렇게 편안한 책들, 또 재미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힐링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